태화정밀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론을 7.0을 쓰시다가 이번에 10.0을 갈아타셨고, 그리고 32비트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PC하고 64비트를 전환하고 나서 원활하게 쓰시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성정밀입니다. 이 업체는 그 사장님께서 이제 설계 스마트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설계부터 가공까지 다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한 4, 5기 기계인가 한 그 10년 이상 된 장비 같은데 중고로 그 처분은 했던 그 하신 걸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신테크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 카페 운영하시는 그 운영직위님이 요 이번에 그 부천에 있는 대신테크에 그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 캠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신테크는 그 삼성전기 그 1차 벤더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체는 이제 LS산전입니다. LS산전의 경우는 그 일단 스마트론을 프레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설계 인원은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뷰어를 쓰고 있고, 기존의 특이한 점은 이제 노드락을 사용을 해왔다가 이번에 그 전체 어떤 락들을 그 서버락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스 플랜입니다. 이 업체는 이제 광명 소화동에 입주해 있는 회사인데 모급업체고요.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론 작업자 한 분하고 그 두산 기계가 새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기존에 작업자분이 2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은 이제 스마트론을 쓰시던 분, 다른 한 분은 이제 마스터캠을 이제 사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도 그 여기 이제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마스터캠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마스터캠에서 스마트론으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스마트론의 어떤 그 사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쉽게도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작업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간단한 2D 요 정도는 그 마스터캠을 그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업체는 이제 모델 솔루션입니다. 이 업체는 이 업체도 이제 모급 그 업체고요. 지금 LG 1차 벤더에 그 등록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제 독산동에 이제 사업부가 그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독산동에 8월 초인가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그 사업부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MNSENG입니다. 이 업체도 모급 업체고요. 기존에는 그 모델링 쪽은 유지, 그리고 툴은 스마트론을 사용한 업체고,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뭐 그 사상 쪽에서 그 유지하고 스마트론 같이 병행을 사용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기존에 이제 모급 업체분들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가공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제 스마트론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그 모션 시뮬레이션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또 버무테크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제 그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자동차 지그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번에 그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건물을 짓고 그 기존 건물보다 더 크게 이제 그 확장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업체 외에도 이제 많은 업체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그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유지보스나 신규 업체분에 한해가지고 그 정기적인 방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내부적으로 조금 그 바뀌어가지고 그 유지보스 돼 있거나 또는 그 신규로 등록된 업체분들은 정기적인 방문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어떤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그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자기가 뭐 그 유지보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당당하게 이제 방문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 그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하지 못하고 방문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신 분들 중에 유지보수가 되어 있다 그러시면은, 예, 자주 방문을 못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 전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그 인원이 지금 22명 정도 지금 참석을 하셨네요. 네. 다음은 이제 그 신규 업체에 대한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 고객분들이 보면 어떻게 프레스 시장 쪽하고 이제 목업 시장 쪽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레스 몇 업체를 스마트폰 도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가 이제 그 한일 전기 주식회사입니다. 그 한일이면은 주로 생각나는 게 뭐 선풍기. 예. 저도 딱 한일 들었을 때 선풍기라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일전기에서는 보통 뭐 저희가 프레스 들어갈 때가 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 한일전기도 마찬가지로 한 10개월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그 스마트폰 프레스 그 모듈하고, 그리고 사출 모듈 그 2카피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인데, 네, 일단은 한일에도 지금 스마트론이 지금 네, 깃발을 꽂았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이제 평안 오일실 공업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그 한일처럼 그렇게 오래 뭐 시간은 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소재지는 대구고, 특이한 거는 기존에 이 평안 오일실이라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프로이라는 CAD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프로이하고 뭐 카티아, 유지, 뭐 솔리드웍스, 그리고 스마트론을 포함해가지고 한 4-5개 그 프로그램들이 일단은 데모를 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업체들 중에 스마트론이 깃발을 꽂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호실에 들어가는 모듈은 크게 이제 그 프레스 모듈하고, 프레스에서도 이제 견적을 낼 수 있는 그 다이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이커터 해가지고 2카피씩 들어간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공 쪽인데, 업체명은 이제 금호ENG라는 회사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이고, 기존에 군부에 제이라는 업체에 계셨다가 이분도 독립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차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들 창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는 이제 메트로테크인데, 이 메트로테크는 이 업체도 업무는 목업입니다. 네. 본사가 창원에 있고 안양하고 구로에 계열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슈퍼버스가 2대가 지금 창원하고 안양에 한 대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수요 장터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슈퍼박스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3대 정도를 지금 렌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너무 빠른가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조용하셔가지고.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교육 일정인데, 실제 저희가 9월 달에는 스마트론 교육하고 딥스캔 교육 2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론 기본 정기 교육은 지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9월 3일부터 9월 7일. 그래서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모델링 가공 쪽하고, 그리고 모델링 스트릿 해서 잡혀져 있고요. 실제 지금 신청하신 분은 총 8분입니다. 그래서 가공 쪽 4분하고 설계 쪽 4분. 여기 지금 참석하신 회원들 중에 만약에 다음 주 교육을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요장터 끝나시고 아래쪽 문의 전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깁스캠 교육의 경우는 그 스마트폰 정기 교육 끝난 그 다음 주 9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깁스캠 2.5D 밀링에 대한 교육이 잡혀져 있습니다. 깁스캠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련도 끝나고 나서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세미나 관련된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터스 외에는 그 진행하지 못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레스에 관련된 로드쇼, 그리고 그 가공 솔루션에 관한 세미나 두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프레스에 같은 경우는 그 로드쇼를 하루만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한 3일 코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시기는 10월 16일 화요일하고 10월 18일 그리고 10월 19일 3일인데 정확하게 아직 그 계획만 잡혀 있고 그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내용이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은 안산,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한 6개 정도에서 지금 3개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안산하고 대구, 창원 요 3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가공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9월 19일 정도 하루 정도 해가지고 그 대구 쪽에 어떤 그 툴메이커 업체하고 그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솔루션의 경우는 9월달 그리고 그 프레스 로드쇼는 10월달 정도 예정이고 요게 뭐 다음 주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 군데서 지금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목소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여기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 표시를 다 뮤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초록색의 그 마이크 모양을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은 빨간색 짝대기가 그어질 겁니다. 예. 이거 날짜는 다른 날짜.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시마트로 이제 교육기관에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 교육기관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한대학이라는 회사입니다. 유한대학의 지금 시마트로는 금융설계과에 그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총 50카피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노드락으로 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플로팅, 즉 그 네트워크 버전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한대학 어디서든 시마트론을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네트워크 버전이다 보니까 동시에 50카피 정도 제한이 있지 그 외에는 그 가능하고요. 제가 저번 2주 전에 한 100카피 정도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올해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해가지고 프레스 수업은 지금 스마트론으로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담당하신 분 교수님도 저희 회사에서 어떤 그 중급까지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슈퍼박스입니다. 슈퍼박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슈퍼박스에 대해서 아마 생소한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슈퍼박스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하고, 지금 슈퍼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박스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게 좀
화살표가 발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동시연산입니다. 동시연산은 뭐냐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공정이 동시에 연산이 돼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황삭, 중삭, 정삭 어떤 공정 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세 개의 툴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뭐 툴을 내는데 20분 걸렸다. 그러면은 이 세 개가 기존 버전까지는 슈퍼박스 사용하기 전까지는 20분, 20분, 20분 하면은 총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동시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20분씩 걸리는 세 개의 공정이 한 번에 동시에 스타트를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다 그러면은 20분 안에 공정 세 개가 연산이 다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동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기존에 10.0에 추가된 그 백그라운드 연산 방식하고는 별개고요. 그리고 슈퍼박스가 가지고 있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복수 PC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슈퍼박스가 뭐 그 클라이언트 한 PC에 한 대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도입 효과가 아마 없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슈퍼박스 한 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PC에 연산을 다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은 한 업체에 하나 정도의 어떤 슈퍼박스만 그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실제는 그 작업자가 3명, 뭐 최소 못해 2명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도입 효과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박스는 저희가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사용 기간을 거쳤고요. 그 사용 기간의 어떤 그 맛을 이제 본 고객분들은 바로 그 도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체험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뭐 다 도입을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했던 이제 고객분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어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일단은 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M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 두 개 다 모두 이제 패턴 디자인에 대한 어떤 데이터입니다. 패턴 디자인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이미지 그림을 STL 데이터로 변환시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상이라도 그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크고요. 일반 그 PC나 또는 팀에서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가 발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화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좌측에 있는 이제 그 체크리스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타블렛 PC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그 한 160메가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데이터 수량은 300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그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은 뭐 1파이, 1.5파이, 2파이 3개 공구를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그 사용했던 고객은 이제 64비트 PC였습니다. 그래서 그 PC에서 이 3개 공구 중에 1파이볼 하나만 그 연산을 하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30분. 근데 중요한 거는 슈퍼박스가 동시에 연산이 되고 일반 하나를 가지고 연산했어도 그만큼의 시간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 그 체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1파이, 1.5파이, 2파이 이 세 개의 어떤 공정의 연산이 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체크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파일 사이즈가 보십니까? 맨 상단에 보시면은 파일 타입을 해가지고 STL 포맷 930메가입니다. 약 한 1기가 정도 되는 이제 데이터인데, 요거는 그 LCD 32인치 이제 백업입니다. 여기 아마 그 지금 트라이얼 수량에 보면은 1200만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HP 뭐 워크스테이션 8600이면 굉장히 어떤 사용이 높은 PC인데 메모리 16기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볼 0.5에 100분의 1에 100분의 5 피치를 줬을 때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음성이 울리나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좀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지금은 안 들려요. 안 울려요. 아, 안 울려요. 예, 제가 좀, 여기, 그 마이크가 약간 뒤틀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잡으니까 괜찮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 체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10전용 그 베이스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그 32비트에서는 스페이스가 아예 생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10.0인 64비트에서는 생성이 됐는데, 그 10.0에서는 그 S 쪽에 보시면은 이제 뉴 펑션하고 이제 올드 펑션 두 가지 어떤 그 패턴이 있는데, 올드 펑션에서는 28분 만에 툴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가 안 나오고 3분의 2만 나오고 중단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뉴 펑션에서는 그 툴이 산출이 됐는데 1시간 58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씹밥박스를 통해서는 한 57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57분이라면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실제 이 57분하고 1시간 58분에 나오는 NC 데이터는 NC 기계가 그 4일 동안 돌아갈 NC 데이터량입니다. 굉장히 이제 큰 데이터인데 중요한 거는 씹밥박스가 하나의 어떤 그 공정을 연산하더라도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박스를 사용하고 계신 업체분들 좀 리스트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 한 18대 정도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트로테크, 대진, 일진, B2M, 자이나트, 모델솔루션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한 90% 정도는 주로 모업체분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캠 작업자분이 한두 분밖에 없는데 이 모업 쪽에 계신 분들은 캠 작업하시는 분이 내가 모델링, 내가 툴을 내고 내가 기기를 돌다 보니까 뭐 못해도 한 5-6분 많으면 뭐 30분 그 캠 작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서도 특이한 거는 이 메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하고 구로, 안양 세 대를 지금 렌탈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진기업 같은 경우는 신관하고 본관 두 군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아마 그 슈퍼박스 사용하고 계신 업체분들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게 체감이 바로 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시마트론 소식을 제가 잠깐 몇 점 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슈퍼박스가 저희가 지금 사내 3대 정도가 지금 그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박스는 저희가 이 18개 업체에 바로 이제 그 도입을 한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사용해보고 사용해보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박스는 연간 렌탈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슈퍼박스를 내가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그 슈퍼박스를 사용해 본 고객분은 결코 쓰지 않으시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쓰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다음 그 시마트론 이제 기타 소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마트론은 그 버전 10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11 버전이 올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버전 11 그 베타 1, 2에서 2까지 나와 있고요. 이 2까지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정식 버전은 올 하반기에서 저희가 본사에서 그 연락 받은 거는 내년 1분기 중간 저희 쪽에서 한 2월 정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그 시마트론을 10 베타를 뭐 사용해보고 싶다, 뭐 체험을 해보고 싶다 분 계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베타2를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지원해드리려면은 제가 포탈 사이트라는 데서 그 시마트론 정식 납을 쓰고 계신 분에 대한 정식 납 그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 그 라이센스를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론 정식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은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베타 툴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하나 지금 올라왔는데, 슈퍼박스가 서버로 연결할 수 있나요? 복수의 PC와 랜으로 연결. 예. 일단은 네트워크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가능하고요. 그 사내 네트워크에 구축되어 있는 그 PC에서 남아도는 랜선을 슈퍼박스에 꽂으면은 그 꽂은 컴퓨터끼리는 서로 그 공유가 됩니다. 그 공유가 되는 거는 그 스마트폰에 그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 중에 컨트롤 판넬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공유를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네트워크만 돼 있으면은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그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윈도우 OS를 보시면은 그 XP, 그러니까 비슷하면 단종이 됐고, 주로 고객분들이 쓰시는 그 OS가 XP하고 그 윈도우 7인데, 내년 초에 저희가 그 10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XP까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향후 이제 그 윈도우 그 7하고 8에서만 그 10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버전 이후에 나오는 그 11에서 XP까지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XP에서 이제 윈도우 7으로 갈아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 1부의 어떤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그 수요양도 주 타이틀이 지금 이제 버전 11.0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1부 끝내고 나서 저희 이제 기술지원부의 이동천 이사님이 그 2부에 들어가서 11.0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점 세미나는 언제쯤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그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레스 로드쇼하고 10월달, 그리고 9월달에 이제 가공 솔루션 그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하고 로드쇼 진행할 때 그 후반부 쪽에 간략한 세미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미나는 아니지만은 11.0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바톤을 그 이동철 이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이사님 받아주십시오. 나와라, 오빠. 네, 나왔다, 오바.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까 화면이 체인지된 것 같은데. 예, 잘 보입니까?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아까도 임 부장이 소개를 했지만, 11 버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전달이 조금 미흡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이제 의사에서 어떤 하이라이트 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이런 것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온 도큐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체크한 바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버전이 아까 임 부장이 얘기했지만 베타 2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포털이 서버가 이스라엘에 있었었는데 포털 서버가 이제 한국에 이제 아시아 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서버가 한국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11 버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베타2 버전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여기 베타2에 없는 내용도 제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CAD를 위한, 어떠한 툴 제작을 위한, 그러니까 금형 제작이라든가 뭐 어떤 설계를 위한 어떤 그런 CAD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드 디자인, 그 다음 다이 디자인, 그 다음에 NC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능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된 기능, 그리고 또 일렉트로드 디자인하고 일렉트로드 머시닝 하고 일반적인 내용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AD4 툴링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먼저 저희 어셈블리 셋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프레스 설계라든가 다이 설계를 하는 유저들한테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는 이 어셈블리 셋업을 할 때 다이 셋업이라든가 몰드 셋업이라든가 그런 셋업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치수만 줬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뭐 공식을 준다든가 그룹을 추가해서 그 밑에 또 다른 파라미터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설명이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웰 시크니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두께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두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께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께가 어느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 셋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2에 들어가 있는데, 두께 분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2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좀 더 이후의 버전에서 아마 보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미러 기능이 이제 향상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냐 하면은, 지금 어떤 구조를 이제 갖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버 어셈블리라든가 전체 어셈블리를 이렇게 미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이건 전에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을 좀 더 향상이 된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능에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거를 미러할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로테이션으로 파트를 돌려버릴 건지 그런 거를 자동으로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미러를 했을 때 이런 기능을 좀 사용하시면은 어셈블리 미러를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스마트론 11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이 기능이 보강된 게 이제 모델링하고 솔리드 기능이 많이 보강이 얘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단면을 잘라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는데요.
그전에 이 단면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볼 수는 있었지만, 단면에 대한 섹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다이나믹 섹션이라는 데 보면 옵션이, 크리에이트 섹션 커브라는 옵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션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뭐, 단면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막 소리가 울리는데요. 어떤 부분이 마이크를 켜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단면을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단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단면을 만들려면 커브에 들어가서 뭐 인터섹션 해가지고 그리고 뭐 플랫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단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같은 거 뽑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면을 연장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익스텐드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익스텐드 기능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은 면이 연장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11 버전에서는 요 연장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면을 한번 연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페이스에 들어가서 언스티치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전에는 좀 약간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연장을 할 때도 오브젝트 상태에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과정이 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트림하고 스플릿을 할 때요. 그전에는 이런 옵션이 없었습니다. 옵션 없이 그냥 면이라든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 옵션에서는 페이스라는 옵션하고 오브젝트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에 놓으면 내가 면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거를 오브젝트로 놓게 되면 한 번에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플릿이라든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 오브젝트를 어떤 선 기준으로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면 선택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컴포지트 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합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컴포지트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좀 기능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면을 합칠 때, 구성하고 있는 바운더리까지는, 머지를 못 시켰었어요. 그래서 면은 하나지만 중간에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바운더리까지도 하나로 머지시킬 수 있게끔, 컴포지트 페이스가 좀 향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밖에 수입 같은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수입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 어떤 레퍼런스를 면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레퍼런스를 하고 포인트만 찍어줘도 그 포인트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더 수입하는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돼서 편하게 수입 면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많긴 한데, 이것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막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뉴 페이스라든가, 리무브 페이스라든가, 애드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을 선택을 할 때도요, 그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드를 한다 그러면 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퍼런스를 한번 해볼까요? 레퍼런스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한 면에 대한 솔리드밖에 생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싱글하고 멀티라는 페이스가 생겨서요.
면을 멀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같은 거 메꿀 때 굉장히 쉽게 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면을 메울 때는 뭘 사용하냐면 여기 remove and exten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굳이 뭐 이걸 안 사용하고 new의 extrude라든가 뭐 add, 뭐 remove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런 면도 메꾸거나 뭐 잘라내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끔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를 만들 때도 솔리드 익스트루드 할 때도 단일면이 아닌 멀티면을 선택을 해서 솔리드 익스트루드를 시킬 수 있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섀도우 테이퍼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좀 테이프 지는 구간이 없는데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사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요. 맞죠? 솔리드에서 뉴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빼야겠네요. 한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테이퍼를 주려고 하면은 전에는 요 라운드를 다 지우고 테이퍼를 준 다음에 다시 라운드를 주고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솔리드에 보면은 섀도우 테이퍼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까지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각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주겠다. 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정된 각도만큼 테이퍼가 지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이 포함된 어떤 측벽에 대한 구배를 줄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니까 아무래도 작업하는 시간이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뉴 커팅 오브젝트라고 해서 커팅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솔리드 오브젝트에 이 형상대로 지금 보이신 대로 이 형상대로 내가 커팅을 해내려고 하는데요. 그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커팅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커팅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이 여기 지금 이 커팅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상을 커팅을 해내려고 하는데 어떤 말 갖고 내가 옵셋을 주겠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커팅을 해놓고 어떻게 하죠? 솔리드에서 여기 쭉 익스텐드 오브젝트를 막 옵셋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에 U에 커팅 오브젝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옵셋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셋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해서 옵셋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 옵셋, 커팅 오브젝트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형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그냥 사각 박스로 해서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커팅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게 커팅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팅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솔리드에서 커팅을 해내면은
지금 요 형상에 대해서 이 옵셋까지 먹으면서 지금 요 형상은 재배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커팅 오브젝트가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오브젝트에 보시게 되면은, 클릭을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옵셋 중에 옵셋이라는 게 있고, 뭐, 리플레이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브 레디얼이라는 게 아마 추가된 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선으로만 우리가 이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11버전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회전 방향으로 이동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무브 레디얼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밖에 이제 어셈블리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프레스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셈블리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파라미터, 어떤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파트 간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정하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별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라미터 값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걸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추가하는 부분에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타입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값을 집어넣는데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아니면 포뮬라로 집어넣겠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셋업 창이 바뀌어서 나중에 어떤 파트라든가 파트하고 파트 사이에 어떤 공식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줄 때 좀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릴레이션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캐드포 툴링에서 바뀐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팅 이게 아니네. 드래프팅을 준비해놨는데 드래프팅 나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드래프팅에서도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그전에는 이렇게 뷰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뷰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거를 찍고서 에디트 디스 한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찍고 그냥 움직이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 바로 찍어서 움직이시면 뷰의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뷰 위치 정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섹션 뷰에 대한 기능이 좀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에 대해서 어떤 센터 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얼라인먼트 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2D 교육 받으신 분이라면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섹션 라인 같은 거 만들 때 얼라인먼트를 하죠. 어떤 섹션 라인을 그리기 위한 얼라인먼트를 해주는데, 그 얼라인먼트 기능이 얼라인먼트 기능이 개선이 된 게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CAD를 위한 CAD for 툴링을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CAD for 툴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그 다음에 몰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그 새로운 ECO 어플리케이션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ECO 어플리케이션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ECO 어플리케이션 하면 뭐 설계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비교를 해서 그 변경된 내용을 뭐 삭제한다거나 삭제한 내용을 또 어디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에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ECO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ECO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사실 이것도 뭐 제가 지금 해보지는 않아서 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요 ECO 기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면 메우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이렇게 뚫려있는 면 같은 거 메우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선을 선택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면을 선택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부품 추가 관련해서, add bubbles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나중에 냉각 부품 추가할 때 add bubbles를 사용하시게 되면, 냉각 부분을 보고 이제 리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카탈로그를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터 포켓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프터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서, 리프터를 갖다가 놓고, 그에 대한 간섭되는 부위를 포켓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몰드 견적 시스템 관련해서, 기능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마트라는 몰드 견적하고 다이 견적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견적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약간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전에, 클로즈 오픈 갭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내부에 뚫려있는 면들을 이렇게 채워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 오브, 인터내셔널 아일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막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페이스에 있는 그전에 이제 클로즈 오픈 갭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을 선택하게끔 돼 있었단 말이죠. 선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메꾸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캡 오브 인터널 아일랜드라고 그래서요. 면을 찍게 되면은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아일랜드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클로즈 오픈 갭보다는 좀 더 선택하기가 좀 쉽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만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일랜드 형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면을 메꿔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몰드 설계 같은 거 할 때 파팅면 나눠가지고 안에 내부 면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몰드 디자인에 보면은 리프터 툴이 있는데요. 여기 리프트 포켓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할 때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리프터가 들어가면은 그 리프터에 관련된 간섭되는 그런 형상들을 자동으로 포켓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CO 기능하고요. 여기 ECO 툴이 있는데 이 ECO 기능, 이 ECO 기능에 보면 리플레이스 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보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버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 집어넣을 때요. 말고 이 보시면은 쿨링 디자인에 보면은 이게 add 아이템 보면 아마 버플이 아마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dd 요거는 베타 2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요건 베타 2에는 안 들어가 있고 아까 베타 2 이후에 이제 아마 요 add 버플스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몰드 디자인에 추가된 기능으로 주요 기능을 본다 그러면은 ECO 기능하고 아까 보신 캡 인터널 아일랜드 그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add bubbles, lift pocket. 그 다음에 여기 몰드 보면은 몰드 쿼터라고 있는데 이 몰드 쿼터 기능이 이제 추가가 전화부터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 기능이 좀 더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다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프로그레시브 다이하고 트랜스퍼 다이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었죠. 근데 지금 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다이하고 트랜스퍼 다이하고 서로 구분 짓지 않고 서로 통합된 환경에서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다이를 하고 싶다,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다이 설계를 할 수 있고요. 트랜스퍼 다이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스퍼 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에 대한 다이 네스팅 도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블랭킹 한 이후에 네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스팅을 각각의 트랜스퍼를 가지고 네스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형식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일단 그 트랜스퍼 기명에 대한 블링크 형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트랜스퍼에 대한 이렇게 이제 그 네스팅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팅에 대한 형상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지금 현재 11 버전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베타 2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그래서 베타 2에는 현재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프링백에 대한 해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스프링백에 대한 그러한 그 모델링 기능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 스프링백 해석을 추가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게 내가 이것을 성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스프링백 현상이 일어나는지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 계산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뭐 모델링에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프링백 해석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프링백 해석을 통해서 나온 그 수치를 바로 그 각각의 공정별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대로 모델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백 해석을 하고 시마트론 안에 있는 스프링백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좀 더 스프링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다이쿼터 우리 시마트론 안에는 그 다이쿼터라는 거 아까 몰드 쿼터라는 거 설명드렸는데요. 또한 그 몰드 쿼터하고 더불어서 다이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이쿼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러한 그 다이쿼터를 우리가 설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견적을 낼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D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 3D 설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설계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자동으로 견적내서 산출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이 대폭 개선이 되고 또 추가된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기능들이.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다이 견적 같은 거 내실 때 좀 더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 디자인하고 관련해서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중요 어떤 그 개선 사항이고 업그레이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레시브 다이하고 트랜스퍼 다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백에 대한 해석이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베타 2까지의 한한 그런 기능이고요. 앞으로 이제 베타 4, 베타 5 이렇게 쭉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인데요. N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써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볼륨밀이 이제 첫째 들어갔고요. 아마 볼륨밀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3D 볼륨밀이라고 이제 황사 칠 때 어떤 볼륨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2D하고 3D 동시에 이제 다 기능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걸 한번 볼륨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황사 그 볼륨 밀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 볼륨 밀 러프라는 그런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볼륨 밀 러핑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 뭐 계산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과 움직일 때 꺾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라운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공과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성이라든가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공과 가공을 할 때 많이 이제 어떤 스핀들이 무리가 안 가는 상태에서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공의 수명이라든가 또 이걸 이제 칩 로딩까지도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가공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D에서 추가되는 볼륨밀의 형태고요. 또 2D에도 이런 볼륨밀이 들어가 있어서 2D 2.5축에 보시게 되면요. 볼륨밀 포켓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밀 포켓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전에는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로스된 닫혀있는 그런 선만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볼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를 필요 없는 오픈된 바운더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 오픈되어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오픈 컨투어를 만들 수 있게끔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때 가장 컨투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면을 찍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면 찍고 나서 필요 없는 선들을 찍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볼륨밀 가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볼륨밀 자체도, 지금 진입하는 거라든가 가공하는 방법 자체도 이렇게 각지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가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그 깎고 난 다음에 또 잔삭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형상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구가 이제 틀린데요. 지금 보면 30파이 공구로 가공하고 남은 부위, 16파이로 또 가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은 부위를 인식을 해서 그 남은 부위만 자동으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게끔 2D 볼륨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볼륨 황사학 같은 거 할 때 요 볼륨밀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삭 데이터 자동 기능이라고 해서 방향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에서 자동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정삭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잘 못 찾겠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정삭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거는 뭐 풀 자동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드릴링에 대한 기능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자동 드릴링에 대한 기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 드릴링 하는 중간에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일 때 소재 인식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떤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콜리전이라든가 어떤 공구가 이제 드릴링에서 다른 드릴링으로 옮겨갈 때, 커넥션 될 때, 그때 어떤 소재 체크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 데서 좀 더 편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형상이 바뀌었을 때, 바뀐 형상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그룹핑을 해준다든가, 뭐 그러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더 지난 버전보다는 좀 더 자동화된, 그러한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축 가공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직벽에 대한 포켓 가공을 할 때요, 그러니까 벽에, 어떤 수직벽에 대한 선을 구해주게 되면은, 구해진 선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높이가 지정되는 그러한 기능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축 가공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탑 높이하고 바텀 높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측벽에 대한 그런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측벽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벽을 따라 이렇게 높이가 지정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크게 보시면은 뭐 자동 드릴이라든가 볼륨밀, 그 다음에 건드릴링, 그 다음에 정삭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워터페일이라는 기능이 있죠. 기능에 워터페일이라는 문제가 있죠. 워터페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을 주어지지 않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벽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 라운드지는 그런 툴패스인데요. 그런 툴패스에 대한 방지를 좀 더 정확하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데모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만 좀 숙제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 기능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UCS라든가, UCS 지정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UCS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 3플러스 2축이다. 라고 했을 때, 3플러스 2축에 대한 UCS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좌표계를 정해준 다음에 그 좌표계 기준으로 이렇게 가공 데이터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런, 요 3플러스 2축 같은 경우에 UCS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UCS를 지정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프리시저 공정들을 쭉 정해놓은 다음에 공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공구를 바꾸게 되면은 다시 재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산 없이도 공구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가공 형성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바뀌게 되면은 툴패스를 재계산할 건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형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공구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재계산을 이제 필요로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공하고 나면은 가공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소재 제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홀더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공 데이터를 내는데, 홀더가 있는 상태에서 가공 데이터를 내게 되면은 홀더 체크가 되기 때문에 홀더 체크가 된 이후 더 이상 밑으로 이제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공이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오는 가공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NC에서 어떤 파트를 불러올 때 어셈블리에서 환경에 있는 그런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런 파트를 우리가 그전에 선택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NC 환경에서도 어셈블리 상태에 있는 파트들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 템플릿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퀵 NC 프로세스라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배치잡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익스터널 익스큐션이라고 시마트론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보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극 같은 거 이제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전극 데이터 낼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치하고 템플릿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포스트, NC 리포트 이게 이 네 단계가 공정 계산하는 거하고 템플릿을 저장을 해서 공정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산된 공정을 가지고 포스트를 하고 그다음 NC 리포트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배치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WF에서 들어가시면, 클리어런스 앤 UCS라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UCS라는 게 있습니다. 액세스를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 이 공구에 대한 축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찍게 되면 바로 이 면에 노멀한 축으로 축이 결정이 되고, 그 틸트 앵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나중에 3플러스 2축 같은 거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축 같은 걸 정해주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뀐 점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툴 트라젝트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베이직 어드밴스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라미터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베이직을 쓸 거냐, 어드밴스를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드밴스 베이직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홀더 체크를 보시게 되면은 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드밴스를 놓게 되면은 지금 이 calculation minimal clear length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구의 최적 길이를 이제 구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 기능이 있었는데, 요 기능이 사실은 홀더 체크하고 무관하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홀더 체크하고 동시에 홀더 체크가 되면서 동시에 공구의 최적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옵션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전에는 요 최적 길이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네. 이제 아마 베타 2 이후 버전에 아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요 최적 길이가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들어가. 이거 보실까요? 요 최적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웃풋이라는 창이 떠서 그 아웃풋 창 안에 그 최적 길이가 나왔었는데요. 좀 보기가 좀 사실 불편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NC 프리셔 매니저 창에 그러니까 미니멈 클리어 랭스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서 이 창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클리어 랭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NC 프리셔 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 지오메트리 보면 멀티 서피스 그룹이라는 게 생겨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멀티 서피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그런 기능들.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리트 기능. 여기 보시면 템플리트 잘 아시죠? 템플리트의 기능이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이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 여기 없네. 새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가보죠. 이 툴스에 보면은 여기 익스터널 렌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분 누르고 한번 눌러보자. 지금 이렇게 이제 배치 잡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여기서도 이제 템플릿을 정해줄 수 있게끔 아마 그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템플릿을 정해놓고 그 템플릿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다 하고 포스트하고 리포트하고 NC 리포트하고 동시에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퀵 NC 프레스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극 가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극 트리에서 순균 제어, 표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전극을 만들 때 베이스하고 블랭크 형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하고 블랭크를 우리가 숨기거나 보이거나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퀵NC 프레스는 이제 전극하고 연기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극 형성 자체는 간단하니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배치 자부를 사용을 해도 무난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퀵NC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전극 가공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로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뷰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왔다, 빼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XZ 뷰를 보겠다, 아니면 이거를 좀 90도로 회전을 시키겠다. 회전을 시켜서 바로바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어떤 그 GPR에 대한 그런 그 GPR 매니징에 대한 그런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그 전에 항상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 없이 그냥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버튼 갖고도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마우스 버튼 갖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빠져나갈 때는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GPR 같은 거 무브라든가 아니면 펜이라든가 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래픽 형상들을 보는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다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예, 기능 넣고 그런 것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창이 좀 바뀌었죠.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더 좀 시각적으로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오픈할 때 어떤 성능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시간이 한 70%까지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장할 때 어떤 시간, 오픈할 때 어떤 시간,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더 많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좋은 내용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건 내용 중에 질문이시라든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사엘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나리오 어떻게 개발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제쯤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12버전 안에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베타2까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베타3, 베타4, 베타5, 베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또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